어,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매산로 56 매산초등학교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아름다운 융합의 교사 송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 날인데 주책 측 추산 한 2만 명 정도를 모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떨립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바로 내년 201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과정에 원래 취지대로 잘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많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주 핵심만 간추려서 정말로 맥락만 보여드리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탕화면이 검은색입니다. 충격 받으시지 말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럼 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투여, 인풋했고, 그래서 무엇이 아웃풋, 결과로 도출됐으며, 그래서 결론은 and 그리고 뭐냐? 그리고 내년에는 and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드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현재 적용하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5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와 2015 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혹자는 교육과정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느냐? 그러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대체 생각해 보면 2009 휴대폰이 있었어요. 2015 휴대폰이 새로 나왔습니다. 업그레이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휴대폰을 6년 뒤에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교육과정도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 수가 너무나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중에서 잘하는 인재를 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인재 수가 적어요. 그래서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길러내는 교육을 하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서울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 수를 다 합하면 1, 2년 사이에 100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588만 명이에요. 그 친구들이 5천만 명을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진행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를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이 가능하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키워드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인성과 창의입니다. 이것을 어플로 바꾸면 인성 어플, 창의 어플이 되겠죠. 2015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렸죠. 2009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09의 인성이 그대로 키워드로 들어오고 그 다음 창의는 창의융합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새롭게 들어온 개념은 핵심 역량입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핵심 역량이라 하면 6가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러면 이 역량은 기존의 다른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용과 목표가 뭐가 다르냐? 역량, 자기관리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의사소통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교육감님? 제가 감히 여쭤올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의사소통 어떻게 하면 길러질 수 있을까요? 방금 교육감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길러주신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역량은 직접 해봐야 길러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의사소통이 무엇이다 눈으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고 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인성과 창의융합 핵심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의 교수 학습 그리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해서 편성하고 운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인성을 테마로 한 수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핵심 역량은 학생 중심 참여 학습 수업을 한 거예요. 앞서 교육관에서 예를 드신 토론도 마찬가지. 토익, 토론, 발표, 그다음에 체험 학습, 이런 것들 학생들이 실제로 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표창장을 수여한 행복한 아이 중심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창의융합 능력을 길러주려면 교과 간의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바쁘죠. 지금 인성, 핵심 역량, 창의융합 이 모두를 다 잡기에는 너무 어렵답니다. 분산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을 했는데 이 수업은 인성을 테마로 한 교과 연계형 참여 학습을 이루었습니다. 전 학급 전교생이 있고 매월 일주일씩을 했습니다. 일주일씩이니까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월화수목금 4, 5, 20 하면 24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 교육과정의 14에서 20% 정도 됩니다. 이 장면은 매달 3월, 4월, 5월, 6월 각각의 인성 테마로 한 수업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6학년 수업 3월달 배려라는 인성 덕목을 테마로 해서 수업한 내용이 있습니다. 24시 수업인데 그거를 1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요약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담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6학년 교과서에 보면 면담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이 시작되냐면 면담하기 이제 교과서를 펴니다. 그 면담이 시작이 됩니다. 면담의 절차를 알게 합니다. 면담을 할 때 주의점을 알게 해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보면 활동이 나옵니다. 보통은 집에 가서 아빠나 엄마를 면담하고 와서 거기에 적어서 오느라 숙제로 내주거나 좀 더 적극적인 선생님이라면 옆반에 가서 선생님과 면담하고 오느라 그렇게 보통 이루죠. 혹은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나쁜 선생님들은 이것은 기존의 수업 방법이라고 볼 테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법은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면담을 하게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면담을 하게 하는 겁니다. 혹은 자기가 평상시 만나기 힘든 사람 목표로 해서 만나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면담의 절차나 주의할 점을 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쭉 나눠줍니다. 1번 면담의 절차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2번 면담할 때 주의점을 말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걸 다 맞추면 면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면담을 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면담하면서 자기 평가하고 친구들 간에 평가하고 선생님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과정 중심 평가예요. 그렇게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6학년 4월달 수업도 1분 내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박수 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수업은 대표적인 교과 연계형 수업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품을 팔아서 북구에 있는 더웰 동물병원에 가서 원장님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그분도 처음이지만 아주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서로가 윈윈한 수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웰 동물병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간 3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24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큰 노력이 들어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업이 진행되는 동시에 평가를 해야 합니다.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우리 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수업과 평가를 동시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중심 참여학습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런 활동이 일어날 때 평가를 실시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평가 시기와 방법, 평가자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선다형 일제고사, 소위 중간 기말고사는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를 강화했고 서술형 지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그 지식 암기 위주의 공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급별로 단원 평가는 담임 선생님 선에서 재량껏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두 가지를 크게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체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입니다. 요거는 KD 검사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핵심 역량은 자체 제작 설문지를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3월이나 4월에 한번 사전 검사를 하고 10월쯤에 4월 검사를 하는데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설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인성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성 요소 항목이 있는데 요 가운데로 제시된 게 5점 만점에 1점에서 5점 리커트 척도로 했을 때 요 점수입니다. 요 점수고 이 빨간색으로 된 것은 전국 평균을 했을 때 상향을 보이는 그러한 항목들입니다. 자기 존중, 배려, 소통, 예의 뭐 이런 항목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인성, 테마로 잡았던 인성 요소 그것과 같은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서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러나 물론 이거는 올해 1년 차이기 때문에 단언하지 않고 2년 차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역량은 제가 앞서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운동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하는가? 이게 자기관리 역량이에요. 그래서 색깔별로 다른 것은 각 학년입니다. 학년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1학기에 쭉 상승하다가 9월달에 조금 하향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 검은색이 평균입니다. 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식 정보 처리, 교과서, 책, 인터넷 등에서 지식을 얻고 활용한다 했을 때 점차 상향하는 모습. 그다음 창의적 사고형,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5월달에 조금 하향했다가 뒤로 갈수록. 그러나 이 3, 4학년 쪽에서 보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각 학년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의 성격에 따라서 매달 역량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 심미적 감성입니다. 음악, 미술, 무용, 아름다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모습. 그러나 9월달에는 대략 보면 9월달에 좀 떨어집니다.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이 있습니다. 6월달, 7월달까지 아주 열심히 하다가 8월달 방학을 하잖아요. 개학을 하고 9월달에 개학이잖아요. 다들 왔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걸 극복해야 될 문제. 6학년은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학여행이 들어있는데 9월달에 그 수학여행을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의미 있는 수학여행을 했습니다. 인사동을 갔는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사회시간에 비한 국회의원이 돼서 어린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인사동의 점원들에게 어떤 법이 필요하냐고 인터뷰를 하거나 면담하기 3월달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9월달에 다시 했습니다. 아이들이 인상에서 놀지 않고 2시간 동안 면담만 한다고 놀지를 않아서 같이 갔던 인솔 선생님들께서 당황을 했습니다. 너희 좀 놀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사동에 바쁘게 일하시는 사장님들도 정말로 아이들에게 진솔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달에 9월달에 6학년의 만족도는 아주 높았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그 달에 맞는 그리고 그 학년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입니다. 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역량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는 교사들끼리 혹은 연구부장, 교무부장, 교장선생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토론, 연극, 견학, 체험, 스팀 활동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인성과 핵심 역량이 함양된다고 보겠습니다. 수업 계획할 때 참여 활동과 평가를 긴밀히 연결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어떤 체제 변화 이런 것도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1, 2학년에 안전한 생활 교재가 들어오고 1시간이 늘어난다. 혹은 자율활동에서 행사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는 교실 현장에서 수업 방법과 평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체제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관해서 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업과 공동사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50 뭘까요? 예? 점수? 결과는 99.9점입니다. 저는 내년도에 2015 개정 교육까지 적용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이미 그런 수업을 해오신 선생님은 해오셨습니다. 교과서가 새로 바뀐다 해도 그런 수업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십니다. 2015 개정 교육의 성패 여부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